이어서 다섯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을 잠깐 점검하고 돌아가면 갑신정변과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갑신정변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첫째 날에 일본의 도움으로 우정 총국 개국 축하 장치에서 정변의 방식으로 일으켰다. 저번 시간에 이제 혁명, 그다음에 정변, 그다음에 난 이런 것들, 그리고 프랑스 역사를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텐데 프랑스 사람들의 용어는 프랑스어로 쓰게 됩니다. 불어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쿠데타 이런 것들 잘 역사적으로 후대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정 총국 개국 축하 장치로 해서 정변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개화파가 정권을 잡고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명성황후가 이제 청나라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반격을 가하게 되고 일본군이 철수하고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3일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도 이거를 끝까지 이제 잘 들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들으면은 좀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일 천하 딱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3일 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보면은 다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게 되고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이었고요. 그건 한계점은 당연히 있었죠. 백성들 스스로 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존해서 개혁을 일으켰다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에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 운동은 이 동학은 여러 말 있지만 이 동학 한번 써놓고 얘기하죠. 이 동학은 여러 말 있지만 동학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일대교조라고 합니다. 일대교조 만든 사람 교조라고 해요. 이거를 일대교조는 누굽니까? 바로 최재우라고 합니다. 최재우. 근데 이제 이 최재우가 이제 백성을 현혹시키고 어지럽다고 해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죽게 되고요. 최재우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대교주입니다. 이대교주라고 하죠. 이대교주는 바로 이제 최시영이죠.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대 교조는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최재우의 생각을 다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일어난 경전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상 보급한 사람이 바로 최시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다 살펴보면 3대 교주가 나타나게 되죠. 3대 교주. 3대 교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3.1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손병희입니다. 손병희예요. 나중에 3.1운동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손병희가 3대 교주로 이어받고 요때 동학이라는 명칭이 바뀌게 되죠. 이때 뭐로 바뀌어요? 천도교. 그죠? 천도교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3대 교주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3대 교주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하고 아까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3.1운동하고 연관이 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만세 시위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1운동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선생님이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다 하면서 학기 초에 예배 볼 때 선생님이 태극기 이제 만지고 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1운동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동학이 3.1운동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동학은 여러 번 했지만 왜 동학이라고 했습니까? 서학 보면 서학이라는 거에 반대. 서학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 천주교입니다. 그죠? 천주교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동서라고 해서 이제 동학, 서학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뭐예요? 반봉건.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몰아내자. 그죠? 봉건제도는 신분제도죠. 그죠? 반외세. 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외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상들이 이제 그 당시에 동학교도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동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교조인 체제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됐다. 그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중지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집회를 삼리에서 열었다는 것이죠. 전라도 삼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보은. 여러분 보은은 여러분 이제 춘천부터 보은이에요. 이 선생님이 볼 때는 왜 보은에서 모였느냐? 보은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 거의 가운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관을 처벌하고 외세의 배척. 아까 반본건 반외세 이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의 군수 조병갑의 이제 폭정. 그래서 만석포 사건. 교과서 잠깐 보시면 여기 교과서 이제 25쪽에 나와 있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 등의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정부의 이제 조병갑을 이제 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게 되죠. 너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이제 책임을 돌렸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봉기 주도자를 이제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선생님이 또 PPT로 만든 자료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봉기, 그죠? 그래서 이제 고부 봉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개되는 과정. 그래서 전봉준 등의 농민과 함께 무장해서 봉기하게 되고,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서 돌아가면서 동학교도들의 세를 키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퍼레이드 했다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교과서 25쪽에 나와 있는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그죠? 이 사발통문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발면 그죠? 뚜껑을 돌리고 이제 주도자의 이름을 돌리고 이제 방을 쓰고 대선이 서로 이제 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알리는 소식책 전달책 이제 되게 되겠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주도자를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봉기가 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갑신전변 후에 맺은 조약의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부분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교과서 살펴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농민군의 재봉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관군, 정부 군대가 일본군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좀 힘들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 등의 지도부를 체포하면서 처형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모든 우리 역사적인 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아래로부터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평민들, 그죠?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당시는 농민들이 사실상 뭐 탁 터놓고 얘기하면 사람 구실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의 교과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쪽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학에 이제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죠.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적 운동이고 탐관오리 처벌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의 개혁 주장했죠. 다음에 일본을 배척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 일부가 가보개혁에 이제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만든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우가 거의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재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얘기를 했죠. 그에 대해서 이제 풀어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교조 신원운동, 복원해달라. 이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금치 전투 이제 쭉 돌면 전라도 일대를 한 바퀴 돌게 되죠.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1894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월 2일 날 전봉준이 체포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1월 10일 날 이제 봉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알기도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뭐 주로 이제 큰 사건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이제 봉기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1차 봉기하는 모습입니다. 전봉준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작고 날다람쥐처럼 이제 아주 단단하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무장에서 동역자들 그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동학은 이제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접주들입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 정도, 그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아중, 김계남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이제 합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고부 봉기 3월 25일 백산에서 봉기하고 황토현에서 정부군하고 대파하고 4월 24일 봉기입니다. 지금 땅땅땅땅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1차 봉기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텐진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하고 또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집강소. 집강소는 이제 농민들이 만든 하나의 협의체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농민들 자치 조직이다. 그래서 지방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소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농민들의 기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학농민운동부터는 이게 아래로부터 개혁이다. 근데 평민들,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역사서에 이제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면은 왕이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중앙의 정치 조직이 어떻게 했고, 전쟁을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서민으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25쪽에 나와 있는데, 만석보 유적비. 보면 되겠고요. 이건 장태입니다. 동학농민들이 썼던 하나의 도구들이죠. 이제 요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뚜껑이고요. 뚜껑을 해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닭을 키우는 거죠. 닭을 다 집어넣어서 키우면 닭이 이제 뭐 알을 낳겠죠. 이제 해서 이제 달걀 가져가고 이제 알은 이제 뺏어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닭은 이제 나중에 키워서 이제 뭐 좋아하는 걸로 이제 먹었겠죠.
이게 바로 장태입니다. 장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불 질러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도구로도 쓰고 무기로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되겠고요. 이게 바로 사발통문이죠. 교과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발명처럼 그죠? 뚜껑을 딱 올려놓고 이제 주도자를 쫙 이제 적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니까 누가 리더인지 누가 대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요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제 뭐 이제 공약 3장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26쪽에 보면은 체포된 뒤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송되는 전봉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요 사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요게 여러 말 있지만 지금 가마에 싣고 가는데 이 전봉준을 이제 사람이 좀 원해서 이제 좀 받들기 위해서 가마를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워낙 그 전봉준 장군이 잘 도망가니까 잡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분질렀다고 해요. 못 걷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리를 분지르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마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이제 보여 있죠. 다음에 바로 이제 요 분들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자료 중에서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사진이라든지 이제 동영상 이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많이 역사학자들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이제 전라도 일대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가져와 봤습니다. 싸우는 장면들이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해 칼이죠. 그죠? 흔히 칼 차고 잔다 이런 말 하죠. 칼잠 잤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저런 거 차고 자면 참 잠이 잘 안 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문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사발통문에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로 이제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자 이제 써 있던 거 있죠.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 사람과 남의 물건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자. 그래서 이제 귀족을 없애자. 이건 뭐 봉건제도 타파. 자, 봉건제도는 신분제니까요.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패전개혁안이 나와 있는데 이 패전개혁안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동학사라고 일종의 소설이에요. 소설은 여러 번 했지만 허구성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노비 문서 없애자. 그다음에 여기 젊은 과부 재혼을 허락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인과 몰래 통한 자를 엄벌해라. 그죠?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 내용도 그래서 공주 우금제를 패배했다. 아까 살펴봤죠? 동학농민운동에 의해는 반본건, 반외세의 측면이 있다. 이 공초는 이제 아까 다리 분질러가지고 이제 가마에 실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요.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농민자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이 부분 보세요. 그대가 이제 기포라는 건 이제 동학 운동을 일으켰을 때 거느린 사람은 모두 동학인가?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소위 적주는 모두 동학이다. 거기에 이제 리더들은 동학이지만 그 나머지 거느린 사람은 충의지사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고부에서 기포했을 때 동학이 많았냐, 농민이 많았냐? 왜냐하면 동학운동이라고 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래서 기포할 때는 농민과 동학이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농민이 많았다. 그럼 적주는 뭐야? 동학교도의 하나의 기독교로 말하면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많았죠. 고부 밀란 때
지금 이게 지금 밀란이란 말을 쓰지만 나중에는 지금 동학 농민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동학이 많았는가 원민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생각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같아요. 전범준이 참 이 사람 몇 번 얘기해도 모르나? 그죠? 원민과 동학이 비록 합세하였으나 동학은 적었으며 원민이 많았다. 농민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동학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다.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시, 그죠? 이제 죽으면서 이제 남겼겠죠, 그죠? 그다음에 음악 시간에도 언급이 될 테지만 이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파랑새는 일본은 아까 말한 것이고 이제 녹두 장군은 키가 작아서 녹두 장군이라고 불렸다. 이 내용들 구전 가요라고 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서는 개항 이후 농민지 동요를 했었고 그다음에 동학의 교세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체제후에 억울한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교조 신원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고부 조병갑의 폭정, 그죠? 이걸로 이제 밀란이 난이 일어나게 되고 관군하고의 승리.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지원군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텐진 조약 후에 맺은 텐진 조약에 따라서 그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손님 뭐 왔다 갔다 하네요. 텐진 조약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군도 들어왔다. 그래서 청일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상 동학농민군은 이 청나라 일본이 들어와서 지들끼리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분기에서 이제 해산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패전개혁안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분기 하게 되는데 공조 우금치에서 이제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무기가 동학농민군은 아까 장태, 그다음에 뭐 칼, 창, 농기구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일본군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총, 무기 이런 게 했겠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거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왔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요거 보는 법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요 연도 이런 거 중요한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에 옆에 나와 있는 연도점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세 경제 침탈과 이제 농촌 사이의 동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방공령 나오게 된 곡식을 방출하는 걸 금지하는 명령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 17쪽이에요. 강화도 조약 설명할 때 이 부분 여기 보시면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항구를 개항을 했고 그다음에 해안 치해법권, 해안 측량권을 허용해줬다. 이게 불평등 조약의 두 가지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부속 조약으로서 일본 수출입의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걸 허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죠? 다시 24쪽으로 왔습니다. 이 방공령.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으나 그죠? 근데 정부와 정부끼리의 약속은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교조 신원운동. 여기 나와 있죠. 교조 체제 후에 누명을 벗겨줄 것과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재를 요구했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학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조병갑의 비리와 확정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는 이 사발통문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보국안민과 제폭구민 구호가 되겠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황토연하고 황룡천 등지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군을 정부 군대를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텐진조약 나와 있죠. 텐진조약 나와 있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텐진조약의 내용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봉기를 해산을 하는데, 집강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약이나 이런 중요한 기구라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패전개혁안, 아까 자세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폭구민 나와 있죠. 그죠?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보국안민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2차 봉기가 시작됩니다. 일본이 이제 오히려 경복군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청나라가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사진 마음 아프다 얘기해줬죠. 그래서 여기 피가 고여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주 우금치 정투, 그죠? 그래서 패배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의 의, 이것도 중요하죠.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본건 운동이었다. 반해서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됐다.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26조 우리 탐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동학농민의 의의를 파악해보자. 자료 1번, 자료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자료를 통해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이유를 말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수탈에 앞장섰던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그죠? 그다음에 일본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봉기를 했다. 보면 돼요.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다. 아까 얘기해줬죠? 그래서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반 뭐뭐 이제 하겠죠.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띠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학습 가로 채우는 것, 다음에 OX 문제 하면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이 잘 이해가 될 건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까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쉽게 이해를 했다는 거. 혹시라도 이걸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영상이나 5분 사탐 이런 자료들 많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확인학습 해보도록 합시다. 전라도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비리와 확정에 반발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뭐뭇을 맺었다. 전주 화약, 화해의 약속. 됐어 이만하면 됐어, 헤어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14개조 정강과 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 맞아요, 틀려요?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경복군을 점령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동학농민군은 다시 봉기하게 됩니다. 2차 봉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또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좀 최대한 간략하게 이제 엑기스만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대 개혁을 추진하다. 이제 가보 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 개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